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백서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과거 남긴 명언들에 대해서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과거에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그리고 어떤 명언들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 이 비트코인의 어떤 탄생에 대한 그 비화라든지, 그 다음에 왜 이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명언을 정리해준 분이 계세요. 트위터에 피터 리쪼라고 하는 분인데, 스스로를 비트코인 역사학자라고 트위터에서 소개를 하시는 분입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미국의 이제 유명한 비트코인 전문 매체 있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지난 15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비트코인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조명해주고 정리해주는 트위터를 올리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 6월에 올린 컨텐츠 중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명언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 중에서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처음에는 비난을 많이 하고 비판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될 거라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비난과 비판과 의심이 현실이 돼버리는 그런 게 바로 자기충족적 예언이거든요. 자기충족적 예언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좋은 성적을 거둘 거고 좋은 대학교에 갈 거야. 이렇게 좋은 말을 계속 해주면 이 학생이 실제로 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반대로 이 학생은 어떤 다른 학생에게는 너는 못할 거야. 너는 계속해서 공부를 못하고 나쁜 대학에 갈 거야. 아니면 대학에 못 갈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실제로 그 학생이 대학을 못 가게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도 자기충족적 예언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성공할 거다라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가 다시는 비트코인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사회의 적이 됐다가 뭐 채굴도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뭐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가격이 막 올라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비트코인을 막 찬양하고 사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폭락이 오고 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자기충족적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자기충족적 예언 미래를 가진 어떤 재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는 1990년대에 있었던 많은 이런 암호학자들이 만들어낸 프로젝트,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다 페일했거든요. 데이비 차움, 뭐 웨이다이, 그 다음에 아담백 같은 사토시 나카모토와 뭐 어쩌면은 같이 비트코인을 연구했고 논의했을 수도 있는 이 암호학자들이 비트코인 등장 전에 만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의 원인이 어느 정도 중앙화되었을 거다. 이것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완전히 탈중앙화된 형태로 P2P 네트워크, 돈거래 네트워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견을 한 거죠. 그래서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게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또 알트코인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어떤 예언과 또 굉장히 위배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동안 쭉 나왔던 암호화폐들이 중앙화돼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비트코인이 나오자 그 뒤에 나오는 또 암호화폐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앙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예언한 게 오히려 사실일 수도 있겠다. 그거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격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은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15년째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온 여러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뒤집을 거다, 뛰어넘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고, 뭐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요원하죠. 비트코인의 이 도미넌스는 50%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체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탈중앙화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거다라고 말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명언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2,100만 개가 다 유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유실된 코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직 유통되지 않은 코인들도 100만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대략 한 3, 400만 개 정도 빼서 300만 개 빼겠습니다. 1,800만 개 정도가 유통된다고 보고 그래서 더 희소해지는 자산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8억 명의 사람들에게 쓰이기 위해서 이 1,800만 개의 코인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 상상해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거는 뭐 가정이지만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요즘 언론에 나와서 자신이 만약에 뭐 세상을 떠난다 이랬을 때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자기 지갑에다 넣어놓고 이 키를 태워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종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영원히 유실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또 나머지 비트코인 홀더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희소해지니까 더 올라갈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언제나 부족한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거기다가 이 계속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하듯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의를 베풀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그 비트코인을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키를 번해버리고 세상을 떠나면 그 키에 들어있는 비트코인도 마치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신의 비트코인 100만 개를 그냥 두고 호련히 떠난 것처럼 또 남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라는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래서 이 희소성의 가치를 정확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2월 6일에 커뮤니티 포럼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도 굉장히 많이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죠.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에 많이 오르자 이제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사냐? 이거는 주식보다 더 위험한 거다. 하지 마라. 가격 너무 많이 떨어지고 막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된다. 흔히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코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FTX 사태 봐라. 뭐 테라루나 무너진 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비트코인과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비트코인을 위시한 어떤 듣기 좋은 알트코인이 만들어져서 그 알트코인이 예견된 문제를 일으켰을 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퉁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가 이제 전파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를 충분히 알고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이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말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했고 내가 충분히 알려줬고 하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못 알아듣겠다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결국 깨닫게 될 건데 지금은 아직 뭐 당신의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I don't have enough time to convince you. 미안하다. 난 당신을 설득할 시간이 없다. 내가 비트코인 모으기에도 바쁘다. 내가 비트코인 더 공부하고 내가 하나의 사토시라도 더 매수하고 모아나가는 게 더 바쁘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 요 명언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놔둘 테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이거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발전시키든지 해 라고 했던 그런 대목이거든요. 나는 다른 거 하러 떠났어. 나 다른 거 하느라 바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좋은 사람들 손에 넘어갔어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미 근데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커뮤니티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벌써부터 활동이 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서 한마디 뭐 남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바빠 보였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나타나서 나 좀 다른 거 하느라고 다른 거 하러 떠났어. 다른 거 하느라 바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못할 거고, 그리고 이미 좋은 사람들 손에 넘어갔으니까 알아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탈중앙화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면은 누구나 다 욕심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내가 만든 어떤 재화가, 서비스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어요. 막 내가 처음에 혼자 채굴 했는데 이제 동료 암호학자들이 같이 채굴을 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이거 잘하면은 성공하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혼자 채굴해서 블록당 50BTC씩만 받을 때, 그리고 그게 모아놓은 비트코인이 100만 개가 넘을 때, 그걸 팔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라고 하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 주소의 키를 뭐 태워버렸는지 아니면 뭐 종이에 적어서 먹어서 삼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비트코인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 주소에 비트코인 이동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거 굉장한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저는 이 글을 비롯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겨놓은 여러 명언들을 보면요. 그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다. 앞서 보여드린 명언에서도 봤지만 이분은 그 전에 있었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중앙화됐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탈중앙화하는데 아주 큰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라짐으로써 탈중앙화를 완성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시 나타나서 이거를 박살낼 예정이었으면요. 사실 미리 나타났어야 됩니다. 지금은 더 힘들어요. 이게 게임 이론 비슷한 겁니다. 갈수록 비트코인을 파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를 때, 그러면서도 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돈을 벌 수 있었을 때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 주소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단 1비트코인이라도 빠져나가는 순간 토시의 지갑이 움직였다면서 온 대서특필이 될 겁니다. 미디어에.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푹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심지어 100만 개 비트코인을 얼른 출금해서 뭐 OTC가 됐던 어느 거래소가 됐던 매도를 딱 올리는 순간 아무도 그걸 사지 않을 겁니다. 이미 뱅크런이 나서 모두 다 탈출을 하고 있었을 거기 때문이죠. 그런 행동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입장에서요. 이미 그때는 지났다. 그러므로 그는 그럴 리가 없다. 돌아올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창 활동할 때 남긴 비트코인 초기에 남긴 여러 가지 명언들을 가지고요. 이 비트코인의 탄생 어떤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탄생 비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굉장히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이메일들이나 포럼 글들을 모아놓은 책도 있거든요. 사토시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 내용이 너무 어렵고 개발 용어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읽다가 몇 번이나 포기하고 다시 읽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쉽게 이렇게 풀이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앞으로도 몇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백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